아파트값이 8주 연속 하락했고요. 이거는 이제 서울 전체 이런 것이 아니라 강남 지역들. 강남 지역은 12.16 이후로 전체적으로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경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코로나가 해결되고, 코로나가 해결되려면 당연히 백신 개발이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백신 개발에 대해서 저도 이제 꾸준하게 기사를 보고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오늘 3월 18일인데요. 오늘자 기사를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부동산 관련 기사들도 이제 금리 인하와 코로나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최근에 집값이 어디가 좀 떨어지나,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가볍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 부동산 상승 공식 깨지나. 자, 전문가가 본 재료금리 부동산 지금 0.5%포인트 내려서 우리나라 금리가 역대 최초로 0%대 진입을 했죠. 0.75%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저금리 상태인데,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은 이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가서 가격이 폭등한다라는 거는 뭐 기본적인 사실인데, 최근에는 이제 공포 심리가 크기 때문에 아직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더 우세한 편이죠. 그런데 이제 이후에 어떻게 될까? 코로나 진정된 다음에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코로나 상태에서는 아무리 저금리 상태라고 하더라도 뭐 급락을 막는다 정도의 개념인 거지, 막 급등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진정된 후에는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리게 되는데, 넘치는 유동성이 결국 부동산으로 가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것과, 공포감이 이제 사라졌긴 했지만 경기 침체가 심하게 되었기 때문에 강남 집값 같은 것이 더 약세를 계속 보일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금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는 사실은 오른쪽에 이제 유동성이 결국 부동산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은 들긴 들어요. 이게 지금 가격이 이 정도의 저금리가 역대 최저 금리라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유동성. 제가 얘기 듣기로는 글로벌 금융이 거의 2배 가까운, 한 1.8배 가까운 유동성 자금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야 되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 오르고 있는 거다. 그렇다면 코로나가 진정된다면 오르지 않겠냐라고 보는데, 이거는 뭐 어디까지 전망이고 예측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되는 건 당연히 부동산 상승인데, 지금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의견을 몇 가지 이제 전문가들 분들이 의견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최소 1년 이상 약세를 예상하는 분도 있고요. 시중 자금이 장기적으로 결국은 집값을 자극할 것이다. 그 다음에 아파트 수요가 될 것이다. 상승이 제한적이다. 완만히 상승할 것이다. 다시 상승할 것이다. 보합실 것이다. 굉장히 팽팽하게 의견이 나눠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인 상태에서는 지금 워낙에 위축이 돼 있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제 뭐 식사하러 식당도 가고 했더니 또 사람 많은 집은 또 되게 많더라고요. 예, 시장에도 사람이 바글바글 해갖고 이중 주차를 했었고, 어제 뭐 외식을 하려고 갔더니 거기도 사람이 꽉 차갖고 제가 두 군데나 못 갔거든요. 뭐 인기 있는 집이긴 했는데 뭐 그런 데는 좀 여파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대부분은 굉장히 힘든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자, 어쨌든, 저는 사실은 이 유동자금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사실은 코로나가 진정되고 해서 갑자기 이걸 뺏어갈 수 없다면 그 유동자금들이 부동산으로 쏠려서, 급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코로나가 언제 진정이 될지는 그건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하는 타이밍을 지금 잡을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 잡을지, 이거에 대해서는 뭐 개개인별로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 자, 코로나19의 수억 내린 급매물 속속, 강남 불패 무너지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파트값이 8주 연속 하락했고요. 이거는 이제 서울 전체 이런 것이 아니라 강남 지역들. 강남 지역은 12.16 이후로 전체적으로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15억 이상에 대해서는 대출이 규제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약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거는 뭐 사실이고요. 다만 여기 아까 뭐 5억 원 내린 급매물 거래됐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다른 기사로, 지금 이제 후에 다른 기사를 보여드릴 거지만, 일단은 그건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정확히 뭐 제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자, 여하튼 뭐 5억까지는 솔직히 아닐 것 같고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죠? 그렇게까지는 아닌 거고, 이제 가격이 일부 하락한 거는 맞죠. 일부 하락한 것은 맞다. 근데요, 이런 것도 있어요. 강남 상구 아파트 가격이 8주 연속 하락세인데, 지금 가격이 얼마 빠졌냐 그러면 강남 상구 아파트 평균 가격이 0.06%가 하락했다고 하는데, 이 0.06%가 얼마나 의미 없는 숫자냐면요. 강남 상구니까 보통 뭐, 평균적으로 한 20억 정도 된다고 해보죠. 그럼 20억에 10%면은 2억이죠. 그럼 1%면은 2천만 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0.1%는 200만 원이고요. 0.01%면은 20만 원이죠. 그럼 0.06%면은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 20억짜리가 얼마입니까? 19억 9천 880만 원인가요? 이렇게 이제 내려갔다라는 건데, 이건 사실 변동이 없는 거죠. 그냥 뭐 발표를 하려니까 수치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긴 하지만, 이런 정도의 숫자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락 뭐 이런 거에도 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적인 숫자를 보게 되면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올라갈 때도 이 정도 올라간 거는 그냥 변동이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똑같네요. 여기 강남이나 서초구도 다 이 정도 마이너스인데 20억짜리가 120만 원 빠졌다.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거래가 됐대요. 지금 잠실동 리센치가 16억이 보통 21억까지 거래됐었는데 16억. 그 다음에 반포 리체, 서초동의 반포 리체 같은 경우에는 21억 7천. 근데 원래는 26억 8천이기 때문에 역시나 5억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요 기사가 다른 기사가 떴는데 이거 가짜 뉴스 아니냐? 왜냐면 주변에 이제 취재를 하러 갔나 보죠. 그러는데 이 정도의 거래한 게 없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죠. 평당 1억을 찍었느니 마느니 해서 그 굉장히 유수의 언론기관에서도 다 기사가 보도됐었는데 사실은 가짜 뉴스였죠. 이것도 뭐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조금 하락하는 금매가 좀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마용성의 마포레미안 프루지오 같은 경우가 1억 6천만 원 하락한 14억 9천에 거래했다. 이제 이거는 15억 이상이면은 부담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야, 그 밑으로 가자 해갖고 약간 떨어져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현상은 뭐 곳곳에서 12, 16 이후에 곳곳에서 보였었죠. 10억이 살짝 넘는 게 10억 밑으로 가거나 13억, 14억짜리가 14억대 후반까지 가는 현상이 생겼었는데 그런 게 아직도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가요, 그 3개월 정도 연기가 된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사실은 원래는 다음 달이 만기였죠? 4월 28일 날이 만기였는데, 왜냐하면 연장을 안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회의를 해야 되니까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못 만나잖아요. 지금 시국이 이러다 보니까. 근데 분양가 상한제 사람들은 재산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약간 위험을 무릅쓰고 모일 것 같단 말이죠. 정부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모이게 되면 만에 하나 또 이게 퍼지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토교통부가 이거를 완화해 주고 싶어서 완화해 주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야, 니네 잠깐 모이지 말아봐. 우리가 몇 개월 대신 더 줄게. 몇 개월 뒤에 모여. 이런 개념이죠. 그렇게 해갖고 유예를 해주는데 이 유예에 대한 기간이 정확하게는 지금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3개월이라 그랬나요? 3개월 정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뭐 이게 확정이 날지 좀 더 줄지 늘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최소 3개월 미만은 아닐 겁니다. 왜냐면 연장했다 이게 보기가 안 좋으니까 한 번에 연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제가 볼 땐 3개월 내에 끝날 길이 아니기 때문에 3개월 정도는 최소한 연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용성 풍선 효과. 이거 아까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수용성 풍선 효과 다음은 인천, 규제 발표, 아파트가 껑충. 뭐 코로나 때문에 약간 여파를 미치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비규제 지역의 6억 미만의 부동산은 지금 충분히 구입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금 출처 조사 내역 같은 것들이 비규제 대상 지역에서는 6억 이상,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3억 이상인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3억 미만 아파트가 거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규제 지역에서는 6억 미만 아파트가 여럿 있죠. 그런 것 중에서 서울 접근성 좋으면서 아파트 멀쩡한데 6억 미만인 것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사두시면 갭도 적으면서 충분히 풍선 효과로 인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코로나가 진정된 다음에 가격이 상승할 걸 믿는다면 지금쯤 구입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서울의 강남 강북 아파트 가격이 갈수록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해서 2018년 6월 한 2년치 안 됐었던 전에는 1,135만 원 정도 격차였는데 지금은
1277만 원까지 상당히 많이 벌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약간 줄 때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갭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건 뭐 당연하겠죠. 예. 앞으로도 이럴 겁니다. 앞으로 좀 더 벌어져서 이제 소위 말하는 양극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물론 그 단지별로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요즘 같아서는 새 아파트가 입지가 좀 떨어진 새 아파트가 입지가 좋은 구축의 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지별로 별도로 구분해야겠지만 이렇게 전반적인 지역별로 계산해보게 되면은 당연히 가격은 격차가 점점 갭이 벌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자산을, 그러니까 현금을, 가용 금액을 합쳐갖고 가장 좋은 데 들어가라. 가장 좋은 데 들어가 있는 것이 좋다. 그 개념이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최근에 그 기사를 한번 살펴봤고요. 요거 이제 제가 기사 살펴보다가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백신 개발이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 하나 찍었던 것도 결국은 백신 개발에 의해서 경기가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 뭐 저금리니 양적 완화니 뭐 추경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임시방편인 거고, 결국은 경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코로나가 해결되고, 코로나가 해결되려면 당연히 백신 개발이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백신 개발에 대해서 저도 이제 꾸준하게 기사를 보고 있는데요. 총력전을 펼치고 있죠. 지금 뭐 난리도 아니죠. 지금 미국에서 뭐 수백만 명이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전문가들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많은 업체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뭐 이 내용은 의학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동물 실험을 하죠. 동물 실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전 임상이라고 한답니다. 동물 실험 중인 걸 전 임상이라고 하고 실질적인 임상에 들어가는 것이 임상 1상, 그 다음에 2상, 3상 이렇게까지 하나 봐요. 요게 다 되면은 이제 완벽하게 안전성까지 확보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공식적으로 투여를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전 임상을 들어간 것도 있고 임상 1상도 있고 임상 3상도 있죠. 물론 이 두 개는 치료제가 있고 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국 환자 같은 것도 뭐 400만 명까지 발생하네 뭐 이런 중도 시나리오도 100만 명이 발생한답니다. 그런가요?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일단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발 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쓸 실험용 생리조차 없고 동물 실험을 건너뛰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동물 실험을 하지 않으면 또 어떠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맞긴 맞지만 또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코로나가 빨리 해결되기 위해서는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이 돼서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선생이었습니다.